안녕하세요. 도쿄올림픽을 통해 본 기후위기에 대해서 발표할 2208 류다은, 2213 신은호입니다. 러시아 양궁 선수 스베틀라나 곰보에바는 불볕더위로 인해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더위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또한 더위로 인해 남자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은 경기 후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했고요. 8월 1일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30명의 스태프와 자원봉사자가 올림픽 기간 첫 주 동안 온열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리적 특성상 도쿄의 여름은 덥고 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쿄의 시내를 내리쬐는 더위가 오로지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폭염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극심한 더위 속에서 진행되는 올림픽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서울과 베이징, 도쿄를 포함한 57개의 동아시아 도시가 겪고 있는 불볕 더위. 기후위기로 인한 극심한 더위는 도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사무소는 한국, 중국 본토, 일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57개시 기온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장기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십 년 전의 기록도 확인했고요. 그린피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중국 본토, 일본 모두 예년에 비해 30도 이상의 더운 날씨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동아시아 전역의 57개 도시 중 80% 이상인 48개 도시에서 30도 이상의 더위가 점진적으로 일찍 찾아온 것입니다. 서울과 도쿄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10년 전에 비해 무려 11일이나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큰 도시는 일본 삿포로였으며 20년 전과 비교하여 무려 23일이 앞당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삿포로는 이번 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앞두고 34도씨의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죠. 중국 본토의 28개 도시 중 24개 도시에서 30도씨 이상의 더위가 지난 20년에 비해 앞당겨졌으며 특히 중국 창사는 기준치보다 평균 3주 이상 일찍, 상하이는 지난 20년과 비교했을 때 12일 이상 일찍 30도씨의 더운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폭염 현상은 점점 더 일찍 시작될 뿐만 아니라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지난 20년 동안 폭염의 빈도가 4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도쿄에서는 1960년대 이후 폭염 일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 광저우시에서는 1961년 이후 98차례의 폭염이 기록되었으며 이 중 75% 이상의 폭염이 1998년부터 발생하였죠. 도쿄는 1960년대 35도씨 이상의 더위가 연평균 13일 동안 기록되었지만 2011년부터 2020년에는 2배 이상인 27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도시는 중국 본토와 일본의 도시보다 최근 10년간 35도씨를 기록한 폭염 일수가 지난 60년을 통틀어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은 1961년부터 2010년까지 폭염이 10일 이상 기록된 적이 없지만 2012년에는 13일, 2018년에는 18일의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도쿄의 올림픽 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극심한 더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비단 올림픽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노약자, 어린이, 야외 노동자와 만성적 질병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더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기온은 사람의 건강과 농업, 그리고 생태계에 위협이 됩니다.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더위로 인한 65세 이상의 사망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54%나 증가했으며 특히 일본과 중국 동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광둥성에서는 올해 5월 초 비정상적인 폭염으로 인해 과도한 에너지 수요가 발생했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수십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앞으로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재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뜨거운 공기가 방구 형태의 지구 지붕에 갇혀 지표면 온도를 달구는 열돔 현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최신 기후 과학 발전 상황을 다루는 영국 기반 웹사이트 카본 브리프는 지난 20년간 발생한 405건의 이상기후 현상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이상기후의 약 70%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됐거나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원료의 과다 사용, 무분별한 산림, 벌목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폭염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지난 2020년 11월 스코틀랜드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라마나단 교수는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5년 안에 2030년까지는 1.5도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2040년까지 지구온난화는 계속되다가 그 이후에 전 지구적 규모의 기후행동 대응에 따라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행동한다면 2040년 이후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 전부 모이면 지구의 온난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바꾸어주세요. 가정에서 가장 확실하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소형 형광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형 형광등은 백열전등보다 3배에서 5배 비싸지만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전기 사용량이 백열전등의 4분의 1에 불과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두 번째, 세탁한 옷들은 널어서 말려주세요. 캠브리지 대학의 산업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각종 옷의 생산 및 유지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60%가 세탁 및 건조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의 경우 사용 가능한 기간 동안 세탁 및 건조로 인해 9파운드까지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세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뜨거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조금씩 자주 하는 것보다 조금 많다 싶을 정도로 모아 한꺼번에 세탁하는 것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오래된 것보다는 새 세탁기가 에너지를 덜 사용하므로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현명한 세탁 방식을 통해 세탁 및 건조를 통한 이산화탄소 방출을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 의류를 즐겨 입어주세요. 한번 사용된 옷을 구입하는 것은 새 옷을 만들고 이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사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줄이는 일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석유에서 추출되는 합성 섬유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전 세계 경작지의 3% 미만의 땅에서 생산되는 면화 역시 재배를 위해 전체 농약의 25%가 사용될 정도로 토지 오염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폭염이 그저 유난히 더웠던 여름으로만 기억돼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더위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미래 세대의 환경 문제를 맡기는 것이 아닌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유다은, 신은호였습니다.